또 기관의 눈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많이 담아야 되는지,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상무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들어서 증시 과열 사인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데 지수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고들 한번 우리가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들어서 주가가 이제 갈 듯 못 가고 있죠.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까지는 저희 만족하는데 여기서 빨리빨리 이제 못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기본적인 분석,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13배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13배가 의미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녹색 선이 이제 PER이거든요.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의 PER인데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2007년도에 13배를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이제 그 꼭지를 경험한 거죠. 근데 까만 선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어요. 2007년도, 8년도에는 까만 선도 따라왔는데 이제 녹색 선만 지금은 올라와 있고 지금 까만 선이 안 올라와 있다. 이 까만 선은 이제 PBR이라는 자산의 순자산에 대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PER이 13배 강력한 저항성 역할을 하던 레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탄력 있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조금 더 탄력 있게 3,000포인트까지 빨리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차트 보시면 PER 차트 다시 이제 녹색 같이 그려져 있고요. PSR이라는 PS 지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역시 녹색선, 회색선 같이 올라와 있던 지금은 PER 지표 녹색 선만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는 국내 코스피 시장이 역시 이제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PBR, PSR,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순자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PER을 어떤 종목으로 구성했냐 이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2007년, 8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 8년도에 PER이 13배 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갈 때 그때 이제 구성했던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는 뭐 부동의 삼성전자였고요. 2등이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국민은행, 신한지주 같은 중우장대한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였다는 거죠. 현재 2020년 기준으로 PER 13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가 이루는 PER 13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2007, 8년도에 PER 13배하고 지금 PER 13배는 구성하는 종목들의 멀티플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PER 13배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 단순하게 PER 13배로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니냐. 그래서 PER 13배가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PER은 사실 PER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지금 우리 이상윤 상무가 얘기했듯이 PSR은 지금 낮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늘어나면 분명히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생길 테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익이 좀 더 늘어나서 향후에 저 PER이 13배에서 10배 내지는 뭐 좀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11.5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차트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조금 저 PER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PSR의 움직임을 보는 게 지금 턴어라운드 과정에서는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강도가 있거나 특히 이제 인터넷 기업들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하면서 이익보다는 매출액 증가를 훨씬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 증가가 동반되는 PSR 지표나 뭐 이런 지표들이 PER 지표를 보조하긴 하지만 더 최근에는 좀 신뢰감이 더 높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격도라는 차트를 통해서 과열된 날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52주 이격도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126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115포인트 이상 되면 52주 기준으로 과열됐다라고 보통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 기준이고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달러 약세기에는 125에서 130까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몇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PER 13배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이격도가 126까지 과열된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이제 매수를 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사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격도가 126포인트면 이게 사실은 완전 피크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달러 약세기에는 네. 이 PER이 뭐 그 이격도가 네네네네. 130, 135까지도 갔기 때문에 네네. 완전한 이제 과열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이상현 상무께서 얘기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가 PSR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룸이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격도로 봤을 때는 126포인트면 이게 사실은 절대적으로는 높죠. 예, 높은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지금 이 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거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조금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장세에서 기관 투자가들은 내년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좀 우려하는 것부터 한번 짚고 나갈까요? 어떤 걸 우려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펀더멘털이나 뭐 테크니컬하게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장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은 뭐 한국 매니저나 뭐 미국 매니저, 전 세계 매니저들이 공통된 컨센서스일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컨센을 좀 말해봐라라고 하면 지금 네네. 보시는 차트처럼 네네. 12월 12월 1일이죠. 이번 달 들어와서 OECD가 경제 전망을 다시 냈어요. 네네. 9월 달에 내고 다시 이제 3개월마다 냈는데 네. 조금 하향 수정됐다는 거죠. 음.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 전망치도 5% 성장한다라고 했다가 4.2%포인트 성장한다. 그래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도 내년에 한 3.1%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2.8%로 조금 하향 조정했다는 0.3%포인트지만 그래서 매크로가 9월 달보다는 12월 들어서면서 조금 더 하향하고 있다. 이것들은 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됐다라는 이유들도 일부 있고요. 올해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기저도 있습니다. 어쨌든 OECD 경제 전망이 조금 더 수정되는데 상향이 아니라 하향되었다. 이런 것들이 좀 컨선이고요. 그것보다는 지금은 걱정 안 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네네. 추가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FRB에서 지금 네네. 어느 정도 네. 컨선이 좀 우려가 완화됐지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뭐 단언컨대 내년 3월 정도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사실 올해 3월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올해 3월이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QE라든가 네네. 제로 금리를 시행했던 거죠. 네. 유가는 0불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47불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기저로 들어가면서 네네. 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모두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지표상으로 착시겠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이 기저고 착시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관들은 한 3월 정도부터 할 거다. 빠르면 2월부터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1월 들면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내년도 우려 중에 하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금 독점 금지법으로 구글은 이미 기소했고요. 페이스북에 대한 것들도 지금 반독점으로 제소한 상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세가 OECD에서 올해 10월 안에 해결하기로 해놓고 내년 중반으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네. 뉴스에서 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세 이꼴 뭐 빅테크들의 EPS고 PER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컨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IPO 오늘 기업 공개를 하신 그 FN가이드의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잠깐 줄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2, 3월 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뭐 1월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월은 아무래도 네. 뭐 제뉴얼 이펙트라고 해서 네. 전통적으로 코스닥 업체들이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1월도 크게 뭐 대동소이하게 코스닥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IT 중소형 업체들은 최선호로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을 거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네. 굉장히 공격적인 캐펙스에 대한 네네. IPO를 추진할 거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시세가 이미 나고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1월 달에도 또 한번 뿜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